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기코인이라는 가상의 코인을 만들어서 살펴보았고요. 그 한기코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원장이라는데 거래들이 기록이 되고, 여기에 거래들이 기록이 됨으로써 각 사용자들의 재산과 거래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 분산,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이와 동일한 원장을 써요. 동일하다보다 하여튼 이와 유사한 원장을 쓰게 됩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에서는 공개 원장인데, 그 공개 원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거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는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그리고 분산 저장되어 있어요. 완전 노드를 운영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이 비트코인이 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거래 내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공개 원장이 되겠고요. 이 원장의 특성은 첨삭만 가능하다. 첨삭만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제 개별 데이터를, 여기가 150, 50인데 이거를 200 뭐 이렇게 수정하려고 그러면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하고 이 지불자, 이 B에 뭐가 필요해요? 개인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B에 개인키가 없으면은 B의 돈은 쓸 수가 없어요. B의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트랜잭션은 해당 코인의 소유자만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에서는 블록 단위로 이렇게 이 데이터들을 원장에 이제 포함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부정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은 트랜잭션을 삭제하고 추가는 할 수 있겠죠. 그 블럭을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제 뒤로 가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 그림도 하나 좀 추가를 했는데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것들이 이제 분산 원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트랜잭션들이 다 합쳐져서 아까 같은 큰 데이터베이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려면은 요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요 값을 계산하는 데는 얼마가 걸려요? 10분이 걸리게끔 지금 조절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계산할 수 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누구든지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거래는 수정할 수는 있고, 자기의 개인키를 갖고 있을 테니까 남의 거래는 삭제하거나 추가해 줄 수는 있어요. 추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요 블럭을 수정하게 되면 나머지 블럭들이 원래 계산되어 있을 텐데 다 유효성이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블럭들을 체인으로 묶었어요. 묶은 것은 한 블럭이 수정이 되면 그 이후에 생성된 블럭들은 다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블럭의 해시값이 그 다음 블럭의 해시값을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바뀌면은 얘도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있는 블럭을 수정하려면은 얘만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또 계속 수정을 다 해줘야 돼요.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블록체인의 또 다른 특성은 얘는 이렇게 여기서 멈춰 있지 않는 거죠. 이 블록체인은 계속 10분 단위로 생성이 돼요.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얘를 만들어서 쫓아가 봤자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 가지고 그거보다 현재의 블록체인보다 더 긴
길이의 체인을 만들어내면은 내가 만든 체인이 유효한 체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얘기를 이어나갈까? 이렇게 얘기를 이어나가면 되겠네요. 자, 이제 비트코인은 트랜잭션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고 싶으면 트랜잭션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 트랜잭션이 이 블록체인에 포함이 되면 이제 유효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직 유효한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그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주고 싶다. 뭐 그냥 양도를 하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판매자한테 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 노드들한테 내가 이런 트랜잭션을 하고 싶다는 것을 보내야 됩니다. 보내게 되면 그 노드들 중에 이제 채굴자라는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채굴자. 완전 노드를 운영하는데 이런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들은 아직까지 이 블록체인에 포함되지 않은 유효한 트랜잭션을 모으고 있다가 모으고 있다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요 시점에 와서 누가 B3를 확정 지었어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냈어요. 이 암호 퍼즐을. 요건 10분이 걸리지만 누가 풀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푸는 순간에 내가 이거 풀었다 해가지고 이 푼 값을 또 브로드캐스팅 해요. 그러면 누가 푼 거를 보면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얘를 이용해서 그 다음 거를 요 해시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채굴자들이 요 해시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요 B4에 뭘 포함시키냐면은 아직까지 블록체인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내가 수신한 거래들을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요 해시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분간 또 막 서로 경쟁해서 계산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블록체인은 계속 10분마다 아니면 뭐 어떤 정해진 간격마다 계속 생성이 안 되고 중단이 되게 되면 이 첨삭 정형이라는 것의 의미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시간만 투자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이 계속 가는 것이 보장이 돼야 되죠. 이 비트코인에서는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누가 이걸 아무도 계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단되겠죠. 아무도 이 퍼즐을 해결하지 않아. 그러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비트코인은 중단되지 않고 서로 계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돈을 투자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누군가 계속 계산할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여러 사람이 경쟁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생태계가 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졌냐면은 이걸 계산하기 위한 이거를 하게끔 누구든지 이거를 하게끔 만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뭔가를 주지 않고는 공짜면 안 하겠죠. 뭔가 이득이 생겨야 하겠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새 코인을 얻을 수 있어요. 새 코인.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수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체인을 성공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나한테 일정한 금액의 비트코인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얻게 되냐면은 요 B4의 TX들 막 사람들이 쓴 거래들이 있겠죠. 그거 말고 하나는 나한테 뭐 12.5 BTC를 주는 거래를 여기다가 포함하게 됩니다. 그럼 성공하면 12.5 BTC가 새로 생성이 된 거죠. 없었던. 그리고 그게 누구 거가 돼요? 이 성공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또 이 트랜잭션에는 인과 아웃이 있는데 인보다 아웃이 적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수수료가 된다 그랬죠. 그럼 그 수수료들을 또 계산해서 나한테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트랜잭션이 내가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이 채굴자가. 나는 요 5개의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요 블럭을 만들래. 그러면은 요때 받아야 되는 새 코인 그리고 요것들의 수수료의 합을 여기다가 넣어서 블럭을 확정지입니다. 그럼 블럭을 확정지게 되면은 나는 요 수수료는 내 돈이 되겠고 채굴자의 것이 되겠고 요 새로운 돈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장르죠. 요걸 계산하면 사이버마니 비트코인을 주겠다. 비트코인의 생성, 즉 비트코인을 어떻게 만들어요? 채굴을 통해서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매번 블럭이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비트코인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한기코인처럼 총장이 아무 때나 만들고 싶을 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에서는 블럭을 만들 때마다 일정한 비트코인들이 생성이 돼서 누구의 소유가 돼요? 채굴자의 소유가 됩니다. 채굴자들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50 비트코인이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25 지금은 12.5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면은 또 그것이 반 줄어들어서 나중에 되면은 아예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더 이상 새 블록을 만들어도 비트코인을 자기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때 돼서 이 비트코인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되면 뭐만 남을까? 이거를 계산하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만 남아요? 수수료만 남는 거예요. 수수료만 남아요. 그러면 그 수수료가 내가 여기서 채굴자가 되기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서로 빠져나가겠죠. 이제 채굴 안 하고 빠져나가겠죠. 그럼 이게 중단돼. 채굴 자체가.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은 이제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절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저절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먹은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누가 해시값을 계산하나?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냐?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계산한 사람은 새 비트코인과 블록에 포함된 각 트랜잭션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아까도 말했듯이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유일한 수단은 뭐예요? 채굴을 통해서만 수단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채굴이라고 그랬어요. 채굴. 옛날에 마이닝. 그 산에 가서 캐면 금이 나오면 금 내 거죠. 채굴한 사람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이 채굴 비용이라는 게 얼마가 들어가냐? 채굴 비용. 그러니까 이 채굴 비용이 내가 받는 보상보다 보상이 더 커야 되겠죠. 내가 투자하는 채굴 비용보다 보상이 커야 돼요. 그럼 채굴 비용은 어떤 비용이 들어가냐? 하드웨어 구축 비용이 들어가요. 하드웨어 구축 비용. 그 다음에 전기세가 들어갑니다. 하드웨어를 돌려야 되는데 이 하드웨어 돌려야 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더 큰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냉각 비용으로 들어가요. 냉각 비용. 그리고 시간도 어떤 비용에 틀고 시설 운영비, 인건비, 기타 등등이 이제 투자 비용이 되는 거죠. 그 투자 비용을 그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얻어지는 금액들은 그거보다 훨씬 이득이 돼야 내가 투자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블록체인의 값을 생성하는 초기에는 그러면 이 채굴을 뭘로 갖고 했냐? 처음에는 사토시가 자기 PC 갖고 했어요. 초기에는 50BTC 받으니까 엄청나게 본인이 혼자 친구들하고 다 캐서 엄청난 BTC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것이 뭔가 돈이 된다라고 싶으니까 GPU라는 거를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요즘 GPU, 그래서 GPU가 그래픽카드에 달려있는 CPU가 GPU죠. 이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채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하려고 뭘 하냐? 이제 이런 실제 이걸 뭐라 그러죠? FPGA. 그러니까 실제 하드웨어를 별도로 특수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범용 하드웨어잖아. 그렇죠? GPU라는 거는 뭐 이거 갖고 채굴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물론 속도는 빠르지만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채굴에만 정형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혼자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이런 공장들을 만들어요. 채굴 공장을 만들어서 막 채굴만 하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 추운 나라. 전기세가 싼 나라. 그래야 비용이 절약되니까 추운 나라, 전기세가 싼 나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혼자 이렇게 투자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겠죠, 계속. 그래서 얘를 마이닝 팜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마이닝 팜에서 뭘 되냐면 클라우드 마이닝 풀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은 이쪽으로 많이 해요. 마이닝 풀. 마이닝 풀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애들들이 같이 또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데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사람들이 채굴자들이 연합을 만드는 거죠. 연합을 만들어서 채굴을 해요. 그리고 채굴에 성공하면 나눠 가져요. 혼자 갖는 게 아니라 10명이 연합을 했어요. 10명이 연합했는데 한 사람은 이 10명 중에 누군가는 계산하게 되면은 그 10명이 얻어지는 수익을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뭐 그 분배하는 원칙은 보통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해시레이트를 제공했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좀만 하드웨어를 구축한 다음에 이런 마이닝 풀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내 포지션은 되게 열악할 수 있지만 그 열악한 부분만큼은 또 나한테 쉐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은 뭐지? 그 얘기 안 써놨나 어디? 뭐 요런 하드웨어도 판매해요. 이제 GPU로 만든 거 뭐 이렇게 해서 요즘은 요런 요게 애식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가 돼요. USB 딱 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판매가 되겠고, 이 업체들도 아마 떼돈 벌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엄청난 수익을, 원래는 별도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을 텐데 비트코인이 생기면서 이제 새로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돈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세가, 블록 하나를 생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전기세가 한 나라의 한 도시에서 들어가는 하루 사용량? 뭔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난 양의 파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파워가 전기량이 필요하게 되면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요?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만들려면 뭔가 발전소를 돌리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채굴을 위해서만 순전히 전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파괴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환경 파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POW라 그래요. Proof of Work.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Proof of Work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고, 이 노력이라는 것은 컴퓨팅 파워를 얘기를 해요. 컴퓨팅 파워를 얘기해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환경에 좀 문제가 없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하드웨어를 많이 사서 전기세가 많이 소요되는, 그렇게 만들지 말고 좀 더 환경에 덜 영향을 주는 형태로 가자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지분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증명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는 전기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조금 내용이 틀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노트를 갱신할 때는 1BTC가 65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10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더 달라요. 다른데 여기 보세요.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에 성공하면 12.5BTC를 받아요. 12.5BTC. 그러니까 10분마다 얼마의 코인이 생겨요? 12.5BTC가 생기는 거예요. 현재 시세를 고려하면은 8천만 원인데 이거 한 1억 6천 정도 될 거예요. 아니 뭐 1억 한 4천. 그럼 10분에 그 사람 수입이 얼마 되는 거야? 1억 4천. 그리고 수수료는 10분에 한 200만 원 정도. 평균이 0.32BTC면 현재 시세 고려하면 약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약 8천만 원, 200만 원인데 이것도 시세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10분에 1억이 넘는 성공한 팀은 1억이 넘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대로 하면 1BTC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2.5면은 1억 2천이죠. 그렇죠? 1억 2천. 해볼 만하지. 1억 2천. 1억 2천. 그래서 총 발행된 비트코인 수는 요만큼이에요. 이 중에 현재 이미 84%가 발행이 됐어요. 그리고 2032년이 되면 99%가 발행이 돼요. 그리고 2014년이 발행되면 발행이 중단될 거고 2032년이 되면 각 블록마다 발생되는 것이 1BTC 이하가 돼요. 1BTC 12.5에서 6.25, 3.125 뭐 이렇게 반씩 쭉쭉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없어지는 건데 이제 내가 10분에 투자했는데 받는 돈이 1BTC다. 그럼 1000만 원이 되겠죠. 그거보다 더 줄어들면 더 줄어들 거고. 그럼 그렇게 줄어들었을 때도 지금의처럼 사람들이 채굴을 해줄까? 이제 그게 이제 궁금증이고, 뭐 그 당시에 또 1BTC의 시세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나 나나 돈이 되니까 계속 10분마다 채굴을 누군가는 해주고 있어요. 경쟁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채굴을 하는데 이 채굴을 이렇게 블록체인을 만드는데 한 사람만 계속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생태계는 건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5분마다 하나씩 계산할 수 있고 누구는 10분마다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서는 원칙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포크 얘기를 좀 할게요. 포크 얘기를. 포크라는 얘기를. 그래서 B2가 지금 블럭이 확정이 됐어요. 요 값을 누군가는 올바른 해시 값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요게 딱 공개되는 시점이 되면은 모든 채굴자들이 뭘 해요? B3를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B3를 계산이 시작되고 한 10분쯤 되면 그 중에 한 명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공이 하게 돼요. 그러면 나 성공했어 라고 손 드는 순간 나머지는 또 채굴하던 걸 멈춰요. 멈추고 B3를 이용해서 B4를 또 계속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B2를 계산하는데 B2를 이용해서 B3를 계산하는데 우연히 두 명이 비슷한 시기에 채굴에 성공했어요. 채굴에 비슷한 시기에 이게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우연히 두 채굴자가 채굴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소프트 포크라고 그래요. 소프트 포크. 그럼 소프트 포크가 일어나면 그 다음 사람들은 이 B3와 B3가 전 세계로 퍼질 텐데, 성공해서. 왜냐하면은 A와 B가 채굴자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선 요 B3가 확정이 돼야 되죠. 요게 확정이 돼야지만 얘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거가 돼요. 얘가 확정이 되고 얘가 폐기되면 얘는 성공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수수료도 하나도 못 받고 생성된 돈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성공하자마자 전 세계에 있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나 성공했다고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러 노드들이 두 개의 블럭을 받겠죠. 성공한, 채굴한 두 개를 받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채굴을 나머지들은 시작할 겁니다. 얘도 유효하고 얘도 유효하니까 누구 할 거예요. 그러면은 B4를 누군가는 또 얘를 계산해냈어요. 그러면은 얘를 또 비슷한 시기에 또 누군가가 B4를 이렇게 동시에 계산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적기 때문에 뭐 하더라도 뭐 비슷하게 가더라도 어떻게들 가다 보면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길어집니다. 길어지게 되면 긴 체인을 우선해요. 긴 체인을 우선해가지고 얘네는 다 버려져요. 그러니까 이 버려지는 게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이 채굴자들한테. 그렇죠? 돈 1억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1억이 없어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긴 체인을 우선한다. 그러니까 소프트 포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데 자주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근데 자주 일어날 확률도 물론 적지만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연속해서 일어나기 힘들고, 사람들은 이 긴 체인 우선의 원칙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 채굴을 막 할 거고, 그 채굴을 하다 보면은 한쪽이 계속 좀 더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긴 체인을 우선한다. 이 원칙이 왜 필요해요? 소프트 포크는 항상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 포크가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규칙이 뭐냐? 긴 체인 우선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긴 체인 우선 원칙이고, 이것 때문에 소프트 포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블럭에 포함되더라도 바로 오케이 하지 않고 블럭에 내 거래가 체인에 들어간 지 6체인 이하 아래로 갔을 때 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거는 확정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자마자 블럭에 포함되자마자 내 거래는 확정, 이게 아니에요. 요 거래가 확정되려면 블럭들이 만들어져서 얘가 어디 현재에서 6개 아래에 있으면은 요 거래는 확정이 돼요. 그러면 6개 아래에 있으려면은 시간이 얼마 걸리죠? 하나에 10분. 그럼 6개 아래에 있으면 얼마 걸려? 1시간. 그쵸? 그러니까 내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들어간 이후 1시간이 지나면 완전 확정이 돼요. 왜? 소프트 포크가 일어나더라도 6개 이하가 들어가면 그 소프트 포크에서 빠져나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 거래가. 근데 얘가 늘어났어. 그럼 이 거래는 어때? 취소돼요. 그래서 내 거가 다시 어딘가에 또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 포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원칙이 뭐야? 긴 체인 우선 원칙이고,
긴 체인 우선 원칙 때문에 내 거래가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1시간 걸려요. 1시간 걸리고 새로 생성된 돈은 그거보다 더 길게 잡아놨어요. 쓰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12.BTOC를 받았지만 그거 쓰면 안 돼요. 언제까지? 이 길이가 6이 아니라 10인가? 그렇게 돼요. 정해놨어요. 그게 다 뭐 때문에? 소프트 포크라는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확정되진 않아요. 확정될 때까지 좀 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또 하나, 내게 여기에 포함돼야 되죠. 그렇죠? 거래가 이제 포함되더라도 바로 확정되지 않고 포함이 돼야 돼요. 포함이 안 되면은 내 거래는 유효한 거래가 아니에요. 확정되지 않는 거래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트랜잭션들을 골라서 넣게 되는데 누구의 마음일까? 여기에 트랜잭션을 내가 요거 넣어서 블럭을 만들래. 그건 누구의 마음일까? 블럭에 트랜잭션을 포함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 채굴자의 마음이에요. 채굴자의 마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채굴자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넣을까? 어떤 걸 넣을까? 여러분이 채굴자야. 여러분은 어떤 걸 넣을까? 사지선다로. 아주 오래된 거. 2. 수수료가 많은 거. 3. 아무것도 안 넣는다. 안함. 어떤 걸로 하겠어요? 어? 이거 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얘가 제일 많아요. 수수료가, 왜냐면 여기에 수수료 많은 걸 포함하면 그 수수료는 누구 거가 돼요? 채굴자 거죠. 그럼 채굴자는 아직 포함되지, 여기에 앞에 있는 블럭에 포함되지 않은 트랜잭션 중에 일부를 넣어서 여기에 다 넣을 수도 없어요. 거래량이 많으면 지금까지 존재한 거 다 못 넣어. 그리고 넣는 개수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그래서 수수료가 많은 거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트랜잭션이 여기에 좀 빨리 포함되고자 하면은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수수료를 안 내. 그러면은 포함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포함, 착한 애들은 해줄 텐데, 덜 착한 애들은 안 내요. 그리고 어떤 애들도 있냐면, 아무것도 안 넣고 계산만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해도 돼요. 그럼 그 사람 뭐만 가지려고 하는 거야? 새로 생성된 비트코인만 자기 걸로 먹는 거야. 트랜잭션 하나도 안 넣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많이 할 거죠. 수수료.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정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적정 수수료라는 게. 그래서 저 정도 수수료를 내면은 사람들이 넣어줘요. 보통. 근데 그 평균보다 이하면은 잘 안 넣어줄 수 있어요. 잘 안 넣어주면은 계속 펜딩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은 너무 흘렀잖아요. 그럼 그거는 트랜잭션은 그냥 사라져요. 트랜잭션 사라져요. 사라지면 내가 또 그거 거래를 하고 싶으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거래를. 그럼 그때는 뭐 수수료를 좀 더 내든가 아니면 똑같이 또 트라이 해가지고 착한 사람 만나길 기대하든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장비 싸움이기 때문에 한 주체가 전 세계 채굴에 사용되는 해시파워의 51%를 독차지하게 되면 이 주체는 마음대로 블록체인을 조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할 수 있는 공격이 뭐냐면 파워가 엄청난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숨어 있어. 숨어 있는데 막 체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비슷한 시기에 같이 블록들을 만들어 가요. 근데 얘가 파워가 세기 때문에 얘는 좀 더 긴 길이를 만들 수 있어요. 얘보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공개를 해버려, 이걸.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다 무효가 돼요. 왜냐하면 원칙이 뭐예요? 가장 긴 길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51% 파워를 가진 애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 빠르게 계산한 걸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정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사용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팅 파워 갖고 하는 거니까 누군가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채굴에 사용되는 전 세계 컴퓨팅 파워의 51%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그럼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49%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그 한 사람의 능력에 도달을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비트코인에서는 51%를 가지기가 현재 생태계 상황을 봤을 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51% 가지는 게 힘들다. 그런데 비트코인 말고 우리가 알트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알트코인. 그래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다음에 나온 유사한 암호화폐들을 다 통틀어서 알트코인이라고 그래요. 비트코인이 최초고 나머지 알트코인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도 51% 어택에 당했던 것이고요. 일본에서 만든 모나코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도 51% 어택에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창기 생태계가 완전히 건전하게 형성되기 전에 한 사람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여기에 들어가서 채굴을 시작하게 되면 그 채굴자는 뭘 가져요?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이 화폐들을 채굴 안 하겠죠. 초창기에 만들었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규로 만들어진 전자화폐인데 POW 써. 그럼 POW 쓰는 거는 뭐가 필요해요? 채굴자라는 생태계가 필요해요. 근데 이 채굴자라는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돼야 되냐면은 아주 건전하게 구축이 돼야 돼요. 누구 하나하나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고 여러 사용자의 비슷한 힘들이 가진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이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아. 채굴하고 있는 애들이. 그러면은 순식간에 뭘 할 수 있어요? 51%의 파워. 거기에 들어있는 애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 가지게 되면은 원래는 할 수 없는 공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1% 어택이라는 것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같은 생태계에서는 발생하기 힘들어요. 워낙 생태계가 건전하게 커져 있기 때문에 51% 파워를 가지기는 중국 정부 아니면 힘들 거야.
제일 걱정하는 게 중국 정부예요. 거긴 공산국가라서 그 중국에서 지금 채굴하고 있는 모든 장비를 공산당 정부, 그 중국 정부가 장악한다. 그럼 50% 어떻게 가능하다 그래요. 중국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개개인이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중국 정부는 또 그 뭐 이런 ICO 이런 것들 다 불법으로 해놨어요. 불법 해놨지만 채굴은 거기서 엄청나게 해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중국 정부가 다 내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실제적으로 정부가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그거 갖고 채굴하게 되면 이제 51% 어택이 가능할 수 있다. 비트코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얘기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 누구의 마음? 채굴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원래는 내가 얼마 받아야 되냐면 12.5 BTC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 12.5 BTC라고 안 하고 50 BTC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블록을 만들었는데 이 블록 안에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 블록을 이용해서 다음 블록을 계산한 채굴자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블록을 누군가 만들어 봤자 그거는 그 긴 체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걔를 이용해서 계산된 그 다음 것도 무효화되니까. 사람들은 유효한 걸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채굴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넣을 수 있는데 거기에 엉뚱한 걸 넣는 순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을 수도 있죠. 수수료가 비싼 것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걸 넣을 수는 없다. 자기 게 아닌 거 막 자기가 막 여기 코인을 원래 규칙은 12.5 BTC인데 50 BTC 막 이렇게 넣으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채굴자들은 그런 걸